예, 정치 산책 179번째, 5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정치 산책 8개월 만에 우연찮게 이 환빠 논쟁이 시작되면서 제가 싫어하는 한동훈이라든지 장동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경원이, 정진석이, 뭐 이런 김태효, 이명박이, 이런 사람들이 뉴라이터들,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종편을 만들어 가지고 17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락펴락 해왔던 이 시대를 이제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명박이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친미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은 김장환이와 정광훈이 손hen부를 앞세워서 재정일치 사이에 기독교 신성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계책을 꾸미고 있고, 또 이명박은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하느님에게 봉헌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가 하면 또 최시중을 끌어들여서 그 업자들에게, 쓰면 그 건설업자들에게 이 종편을 만들어줘서 24시간 하루 종일 그 뉴스를 제공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 고무신 신고, 그 다음에 사란디 들고 고춧가루 한 묶음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개고생했던 우리 베이비붐 세대로 하면 1950년 해방기에 태어나가지고 1965년까지 막는데, 사실은 1970년까지는 거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세대들이 저보다도 한 5살 이렇게 그 어린 사람들도 보면, 시골에서 큰 사람들 보면 우리와 생각을 다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한국 사회를 등짐지고 개고생해 가지고 오늘날에 빌딩도 짓고 굴도 팔고 도로도 만들고 해서 개고생해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아파트 한 채 살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갔는데, 이 사악한 이명박이가 종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부호자 되세요, 돈과 명예를 앞세워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그 10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이 짓을, 이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명박 시대 때 최시중과 함께한 이들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까지 들어와서, 김태효, 뭐 정진석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번에 영구 집권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바로 몽둥이로 이들을 때려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은 제가 이 깨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의 세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제가 아주 흥분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환빠 논쟁의 기본적인 그 내용은, 이 책을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중요하니까 우리 박민호 선생님이 쓰신 환단원류사, 우리 소재전 선생님이 쓰신 이 부소보, 그 다음에 박재상 선생님이 쓰신 이 부도지, 그 다음에 대야발이 쓴 단기고사,
그다음에 개연수가 편찬한 이 환단고기 이 한 5건 정도를 생가리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그 내용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 시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고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식민사학과 그다음에 제야사학과의 그동안의 충돌, 그다음에 조선 후기 개유정난, 개유구태타, 인조반정에서부터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는 기간 289년 동안에 그들이 중국의 사대한 중국식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래 올리고 했던 송자대전을라고 했던 소위 말하는 송시열이 그다음에 조선 말에 세도 정치가였던 풍량조씨, 여흥민씨, 신안동 김씨들의 그런 패단, 전주희씨, 연안희씨, 달성서씨, 광산김씨 들과 이 문중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은진송씨 같은 이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전주시를 포함해 가지고 한 10개 가문이 조선을 팔아먹는 입장이 되었고, 이들이 일본에게 백작 76인의 공헌을 받으면서 고스란히 그 권력이 일제 40년으로 이어졌고, 해방 이후 일제 청산 없이 지금까지 80년 동안에 이들이 기득권화 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지도층을 이루가 있어 계급이 이루어진 데다가 이번에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친위 구태타를 일으켜 가지고 영구히 이 시골에서 올려온 이 배부분 소득 때 이 착한 이 우리 삼촌과 저와 저 후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개돼지화 시켜서 노예로 부리먹으려고 했던 일이 바로 이 2024년도 12월 3일 날 윤석열 친위구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조선반도가 있고요. 여기 은나라, 주나라, 그 나머지가 이제 한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은주는 바로 고조선의 정치 시스템이고 국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국가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생산자 신분, 군사 신분, 제사장 신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은나라가 제사장 신분이라면 주나라는 군사 신분이고요. 한나라는 생산자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서에서는 은나라와 그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은나라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나라도 기록이 돼 있죠. 근데 한나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전설상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록 이 황공무의 학술원이 거대한 단체는 아니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또 달리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하은주는 고조선의 정치 시스템이고 고조선의 국가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삼지제도 우리가 그 담배 삼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삼지제도가 삼문일체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고대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황제국에서 제후국과 그 다음에 황제국이면서 군행제를 실시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파견하는 중앙집권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제후국에서
주나라의 제후국에서 군현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바꿨다는 것은 바로 직접 중앙정부가 수령을 파견하는 것을 말 우리가 조선시대 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직접 왕이 임명해서 수령을 뭐냐면은 부사를 각 지역에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전제 왕권국가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와 중앙에 황제가 있고 황제가 살고 있는 중국 땅, 황제가 살고 있는 경기 땅, 황제가 살고 있는 서울, 이걸 적현이라 경기 적현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황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고 나머지는 분봉을 해서 제후가 다시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 간접 통치를 하는 것을 그걸 제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역사전쟁, 강력전쟁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태왕, 광개토 대왕이 국강상에 올렸다는 뜻은 최고 지도자가 올렸다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은 제후국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고, 그때에 호태왕 때는 국강상에 올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배자가 됐다는 뜻인데, 우리가 백제라든지 가야라든지 외라든지 신라가 바로 고구려의 지배하에 통제하에 관리되고 있는 제후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고사를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던 요 내용들을 오늘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연구는 수수만 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고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빙하기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빙하기가 비령기인데 12,000년 전에 있었다. 그 온도는 지금보다 2, 3도 낮은 것이었는데 세계적으로 1도에서 2도 정도, 현재의 기온보다도 1도에서 2도 정도만 낮아도 빙하기라고 한다. 이때 찾아왔던 곳이 우리의 조상들이, 환인들이 찾아왔던 곳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위로는 천산이 있고 아래로는 곤륜산이 있고 소금과 물과 농사가 안정적으로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이 추위를 막아주고 천산이 추위를 막아주고 천산과 히말라야 산맥에서 눈 내리는 물이 정기적으로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댈 수가 있고, 또 인도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소금 바위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채취해서 유목생활도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춥고 오랜 시간 동안에 빙하기를 거치면서 여기가 바로 가장 살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BC 2세기경에 200년경에 한나라 때 천축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가 바로 하늘 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마고성이다. 그래서 우리 환인의 역사는 바로 이 마고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빙하기 12,000년을 끝내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서쪽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이루고, 그것이 나중에 크레타 문명을 이어서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시대로 들어가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르네상스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 지난 역사를 신화로 처리하고 거인적으로 처리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르네상스를 돋보이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인족과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바로 샤먼 제국의 천문학과 연금술을 바탕으로 하는 문명 국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쪽으로 이동한 마고성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세력들이 바로 요하강에서 강을 따라서 요하 문명 이게 안에 내몽골 쪽에 홍사 문명, 용사 문명, 황하 문명의 용산 문명 이것이 황하 문명인데 여기에 동쪽으로 또 문명이 발전하였고 남쪽으로는 인도로 내려가서 인더스 문명이 세워졌다. 자, 그래서 동서가 초원길을 따라서 유라시를 따라서 오고 갔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 이야기가 환단고기 이야기고 부도지 이야기고 바로 당기고사 이야기다 이거죠. 환단 원리사 이야기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진주소시 족보에서 부서보에서 고려시대 때 소정이라는 사람이 쓰신 지금부터 1320년 지금부터 700년 전에 쓰신 소정의 이 부서보가 뭐냐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미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류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동쪽으로는 요하 문명, 황하 문명이다. 이 위도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3원시대의 역사이다. 자, 분명한 것은 고조선 이전에 서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고대 국가가 세워졌으며 동쪽에도 고대 국가가 세워졌다는 점이다. BC 2333년에 고조선이 그 예이고 즉 이 조선은 바로 광명족이 세웠던 동이족이 세웠던 우리 동북아의 최초의 나라라고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조선 안에 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기 조선은 하원주 삼지 제도를 가지고 있고 후기는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의 삼지 제도를 우리가 동이족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재정이 분리되면서 제후국이 분리되면서 흩어졌는데 북몽골을 통해서 한반도로 이동한 세력과 중국 중원에 그대로 남은 세력과 그 다음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백족, 묘족, 외가 된 세력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흉노와 동호가 되고 이들의 세력들을 우리가 동호라고 말하고 동호를 오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한족, 선비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비족. 자, 그래서 이 5호 16국이라는 5호가 바로 선비, 흉노, 갈저, 강 이렇게 뭐냐면은 북방 지배 문명이었는데 나중에 이 선비족이 중원에서 득세하면서 전년, 후연, 북연을 이어서 이 몽골 부여의 패권국가였던 부여의 제후국으로서 패권국가였던 고구려와 연나라가 치열하게 공방하면서 한때는 선비족이 한반도 남부에까지 내려와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있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라에서는 법포항 때이다. 그렇게 이 한국문학술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가야에도 영향을 미쳤고 백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 백제, 가야 외에 신라가 고구려의 그 관할하에 있는 제후국으로서 나중에 허태왕이
태종 아니 그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처부수고 가야를 처부수고 외를 쫓아내고 신라를 도우면서 드디어 신라가 힘을 얻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고로 신라가 동쪽으로는 가야를 신라가 압박하고 서쪽에서는 백제가 가야를 압박하면서 이때 살기 위해서 가야가 일본에 가 있던 그 동포들 쓰면은 가야 가야동포를 가면 맞나? 재미동포, 제가야동포를 끌어들여서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은 562년도에 AD 562년도에 신라에 복속되면서 우리가 제가 살고 있는 장령 이거를 그 비화가야를 하는데 비화가야가 점령이 되면서 진흥왕 순수비가 그때 세워졌다. 그리고 이 가야의 맹주국이었다고 말하는 대가야, 그 다음에 아라가야, 하만, 요 근자의 하만에서 뭐냐면은 신라의 왕성급과 같은 그런 그 왕궁이 발견되었다고 또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대사가 흘려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원의 연구에 의하면 하운주는 고조선 안에 있는 통치제도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매질 연구와 박용수 선생님의 삼지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연구는 재정일치와 재정분리, 황제국가, 제헌제, 왕권국가를 바로 아는 것이다. 황제국은 중궁이 있고 나머지는 제후국이다. 전제 왕권국가는 군인제도로서 중앙 집권화를 직접 통치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직접 통치는 직접 통치, 중앙 집권적 직접 통치는 후조선이라고 말하는 이시조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환빠 논쟁으로 시작되어 있는 정치산책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